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251페이지 유형자산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유형자산은 금융자산, 재고자산과 더불어서 자산회계처리 역시 핵심에 해당이 되죠. 그럴 때 이 유형자산에 대한 정의, 자, 특징을 보면 유형자산은 유형 물리적 실체가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1년 이상 초과할 것을 사용이 기대되는 자산을 유형산의 정의적인 측면을 바로 유형산의 특징으로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유형산의 특징하면은 유형산은 관리 활동이니까 다시 말하면 영업 활동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우리가 재판매 목적이 아니죠. 영업 활동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지 건물에 부동산을 할지라도 판매 목적 하면 재고자산, 투자 목적 하면 우리 다음 단계는 투자 부동산이 되는데 영업활동 목적이 되죠. 다음에 장기성 자산이 되죠. 그래서 1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이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장기성 자산이 되기 때문에 유동과 비유동 항목의 구분에서는 유형자산은 비유동산으로 분류가 되어지죠. 또한 이 장기성 자산의 비유동산으로서 유형산 특징으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되죠. 감가상각. 다음에 유형자산은 비금융 자산에 해당이 되죠. 그 이유는 실물 자산이 되기 때문에 비금융산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편 유형자산도 비화폐성 자산에 해당이 되겠죠. 물론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것은 기본이겠죠. 유형이니까. 그래서 이런 특징을 정리하면서는 가장 핵심은 비유동되면 감가상각 대상이 된다는 게 핵심이죠. 그랬을 때 이런 유형자산에 우리가 분류에 있어서는 KIFR에서 유형산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크게 토지, 설비자산, 건설 중인 자산, 그다음에 기타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설비자산 하면 건물, 특히 구축물, 기계장치 등이 설비자산의 항목으로 통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타에는 차량 운반구, 선박 등이 있겠죠. 이럴 경우에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되는데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죠. 그 이유는 토지는 영구적 자산이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 등의 구축물 개정은 설비산업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데 이런 구축물은 반영구적으로 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 구축물 개정을 설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편 건설 중인 자산도 감가상각 대상이죠. 굳이 말하면 임시 개정임으로써
건설 중인 자산이니까 건물 등기가 완공되기 전에 한 해 임시로 정해서 건물이 완공이 되면 건물 계정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기 때문에 건설인 자산은 임시 계정의 성격으로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죠. 차량 운반고 등도 감가상각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형산의 항목 중에 토지, 그다음에 건설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본 좀 하셔야겠죠. 그럼 이제 이런 유형자산의 인식과 자측정을 보게 되는데, 자, 이 유형자산은 최초로 인식하는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최초로 인식하는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이 되어지죠. 핵심이죠. 자, 그래서 원가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원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원가 구성 요소 시험적으로 자주 보이죠. 원가의 구성에 따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그래서 원가의 구성 요소면은 자, 기본적으로 구입 가격이 기본적으로 원가로 구성이 되는데, 이 구입가액에 관세라든가 특히 취득세 등은 가산해서 원가로 구성이 되지만 매입 할인이라든가 역시 리베이트는 차감한 구입 가격이 원가로 구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가의 구성의 가장 기본은 관세나 취득세 등을 가산하고 매입 할인 등을 차감한 구입 가격이 원가로 구성이 되어지는데, 자, 이 원가의 구성의 핵심이 또 하나는 원가가 그러니까 구입자는 경영자의 의도하는 방식으로 설치라든가 가동하는 데 이르는 데까지 직접 지출한 원가가 있겠다. 자, 그리고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직접 지출한 원가가 되니까 유형자산, 건설과 관련한 구입 관련한 종업원 급여. 일반적으로 종업원 기업은 급여는 단기 손익 항목의 비용이 항목이 기본인데, 유형산 건설 또는 매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업원 급여, 일반적인 종업원 급여가 아니죠. 그에 따른 설치 장소 준비 원가라든가 운송 취급 관련 원가라든가 설치 원가, 조립 원가. 자, 그다음에 시운전비라고 하는 건데, 그 기계 등을 구입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를 한번 시험해 봐야죠. 그래서 시운전비 등도 직접적으로 원가로 구성이 돼서 시운전비. 그런데 시운전을 통한 우리가 부산물이 나오거든요. 부산물은 차감한 금액이 원가로 구성이 되어지죠. 그리고 전문가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도 원가의 구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원가 구성에 있어서 원가로 구성이 되지 않는 원가에 구성되지 않는 요소가 있는데, 이런 구분을 잘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예시해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기본은요. 제가 영어 좀 쓰죠. 새로운 new. 그러면 새로운 시설.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된 원가. 새로운이죠. 새로운 시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상품.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소요된 원가. 예를 들어서 광고, 우리가 촉진비, 광고 선전비 등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새로운 지역. 새로운 지역이나 고객, 그 층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데 소요된 원가에서 직원 훈련비,
우리가 OJTB라고 그러죠. 직원 훈련비. 그래서 새로운 시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지역으로 칩니까? 지역을 대상으로 칩니까? 소요된 원가는 원가의 유형선의 원가의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직접 지처에 소요된 원가의 의미니까 간접을 발생하는 일반 관리 원가도 원가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가에 구성되는 것과 구성되지 않는 것의 구분에 따른 틀을 좀 잡아서 정리가 되어지죠. 자, 이랬을 때 254페이지 중간에 봐보시면 암기 처리에 유형산의 장부 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않는 건 원가 구성이 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잠깐 봐보면은 기업의 영업이라든가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재배치한다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을 발생하는 원가다. 기업의 영업의 전부라든가 일부를 재배치한다거나 재편성서, 재배치, 재편성하는데 과정서 발생한 원가는 장부 금액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원가로 구성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원가의 우리 구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구입 가격에 이렇게 더해주고 차감하는 거, 특히 매입할인과 리베이트는 차감한 구입 가격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직접을 좀 염두에 두면서 구분 좀 하시면 되는데, 이런 원가의 구성에 있어서 자, 우리가 취득에 따른 여러 가지 유형, 그래서 원가의 구성 요소에 따른 이 원가의 측정을 한번 보자. 자, 대표로 자, 원가의 측정. 당연하지만은 이 원가의 측정을 본다는 것은 자, 그 유형산에 대한 유형. 자, 이 유형별로 한번 원가의 측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자, 건물을 철거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할 경우에 원가 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규정은 반드시 가로 1번, 가로 2번으로 구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생각하면서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사용주인 건물을 철거할 거냐, 철거하는 경우가 있고, 기존 건물이 있는 자, 건물의 땅을 취득을 해서 철거할 경우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철거할 경우냐, 같은 철거적인 의미가 되지만 사용주인 건물을 철거할 경우에 이 철거 비용에 대해서는 당기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당기 손익에 자, 철거 비용은 비용의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기존 건물에 있는 땅을 취득해서 철거할 경우 이 철거 비용은 토지 원가에 가산해서 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산해서. 자, 그런데 사용주인 건물을 철거에 따른 폐자재 처분 대가이거든요. 철근 등을 팔아서 돈이 되니까 이런 폐자재 처분 대가도 역시 당기 손익으로서 수익으로 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의 땅을 취득해서 철거할 경우에 폐자재 처분 대가는 토지 원가에서 차감해서 처리가 되어지는 거면서 회계는 수익과 비용에 또는 회계는 대응점이 강하니까 사용중 건물 철거할 경우 당기 손익의 비용, 폐자재 처분 대가는 당기 손익의 수익으로 처리한다면 기존 건물인 땅을 취득해서 철거할 경우에 철거 비용은 토지 원가에 가산하고 폐자재 처분 대가는 토지 원가에서 차감을 하기 때문에 두 경우를 꼭 구분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사한 관련된 문제도 정리하겠지만은 이렇게 유형에 따른 우리가 원가 측정을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죠. 자, 다음은 현물 출자. 현물 출자라든가 증여. 자, 증여 등에 의한 무상 취득. 그러면 현물 출자라든가 증여 등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에 자, 원가 측정을 뭘로 할 것이냐? 공정가치로 합니다. 공정가치로 원가 측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현물 출자 증여 등에 의한 무상 취득일 경우에 공정가치로 측정. 지금 원가를 지금 측정하는 지금 원가 측정을 보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국공채. 자, 크게 번호로 보면은 자, 이게 1번이었고요. 자, 이게 2번. 자, 이제 3번. 국공채를 우리가 자, 교부에서 그래서 국채라든가 공채. 자, 국공채를 자, 수반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하면서 자, 유용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국공채를 수반해서 취득할 때 이 국공채 매입가액이 있습니다. 국공채 매입금액, 매입가액이 있는데 이 국공채의 현재 가치 평가, 프레젠트 밸류, 현재 가치 평가액이 있는데 국공채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 평가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해당 자, 취득한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이 되어지는 원가에 자, 포함해서 매입 금액도 현재 가치 평가 금액도 아니고 차액에 대해서 원가에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에 외부에서 구입에 의한 취득이라면 외부에서 구입에 특히 장기 후불 조건, 장기 후불 이런 조건 등에 의한 장기간 신용기간이 긴 경우에 이렇게 취득에 있어서 장기 후불 조건에 의한 취득에 있어서는 자, 당연히 현금 가격 상당액, 현금 가격 상당액으로 자, 원가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뭐 현금 가격 상당액은 자, 현재 가치 평가 금액의 의미가 된다. 그래서 장기 후불에 연불이든지 목돈이든지 장기 후불 조건에서는 현금 가격 상당액으로 하는데, 이 현금 상당액은 현재 가치 평가액, 순수한 이자를 뺀 금액을 현재 가치 금액이라고 그러죠. 금액에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자, 다섯 번째 자가건설에 따른 자, 우리가 취득은 외부에 따른 취득의 원가 정은 맞대면 되시고, 여섯 번째 일괄에서 토지 건축물을 일괄 구입한 취득의 원가치는 일괄 취득한 금액감을 개별 자산으로 구분해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일괄 구입한 자산에 대해서는 자,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해서 각 개별 자산의 원가로 측정이 이루어진 것에서 일괄 구입 가격을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 계산이 이루어지죠. 자, 다음 일곱 번째 교환에 의한 취득에 있어서는 자, 서로 유형산의 교환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교환이 나오면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하고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구분을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하고 있는 경우에
원가 측정 결의된 경우는 장부 금액으로 합니다. 장부 금액으로. 3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로 합니다. 공정가치로 한다. 그럴 때 이 장부 금액이든 공정가치든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공정가치도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원가 측정이 이루어진데 100% 하셔야 됩니다. 상업적 실질이 결의된 경우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있는 경우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합니다. 그런데 현금 수수액, 현금을 추가로 수급할 수 있겠죠? 현금 수수액이 있겠다. 현금 수수액은 이런 반영해서 처리가 되어지는 거면서 현금 수수액을 반영하는데 더할 거냐 뺄 거냐, 그래서 현금을 추가로 지급을 하면 더하고 추가로 현금을 수취하면 차감해서 붕괴 논리를 염두에 두면 정리되지만, 그럴 따라서 그렇게 단순하지만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가 측정의 장부 금액이나 공정가치에 가산이 되어지고, 추가로 수취한 금액이 있다면은 차감한 금액이 원가 측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경우, 결의된 경우를 구분해서 상업적이 결의된 경우는 상업적이 없는 경우 의미가 되겠죠. 이랬을 때 이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교환에 따른 교환 손익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교환 손익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이 교환 손익은 식으로 보면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하고 공정가치에 대한 이렇게 차이 금액으로 교환 손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부 금액에 비해서 공정가치가 클 경우는 그만큼 교환 이익이 발생이 되고, 공정가치가 작을 경우는 그만큼 교환 손실로 인식하게 되는데, 장부 금액의 이 공정가치를 처분한 건 아니지만 처분으로 생각해서 처분 금액으로 생각을 하면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더 높으면 크면 그만큼 더 받으니까 이기고, 덜 받으면 손실을 이렇게 구분하면 공정가치와 장부 금액의 관계에 따른 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에 따라 우리가 인식을 또 한번 확인했죠. 제가 전체적인 원가적인 틀을 좀 보고 있고 그에 관련된 점 우리가 항상 회계는 예제가 필요하죠. 이런 걸 통해 제가 정리를 좀 할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부 보조금에 한 취득이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 8번. 정부 보조금 이한 취득할 경우에 대해서는 유형산을 취득하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취득할 경우 이 정부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어떻게 될 것이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연수익법이 있고 차감개정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정부 보조금의 회계 처리는 이 둘 다 모두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한다. 그래서 이연수익은 정부 보조금을 부채로 처리해서 회계 처리하는 거고, 차감개정법은 평가개정으로 처리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연수익법은 내용 연수 동안에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이연수익에 대해서 내용 연수 동안에 보조금 수익이라고 하는 단기 손익으로 처리가 되어지고, 차감개정법은
내용 연수 동안에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감가상각비와 상계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걸 차감개정법이라고 하더라서 차감개정법에는 자, 공부하겠지만 별도로 풀어가는 별회가 있기 때문에 이 별회도 한번 확인해 주는 게 유용성이 있겠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원가 측정에 있어서 구성 요소를 비롯해서 유형에 따른 원가 측정을 했는데 지문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나온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객관식 우리가 계산형 문제도 정리해 가겠지만 먼저 유형에 따른 틀을 좀 잡고 있어야지 내용 정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80페이지 한번 이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제 예제 등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할 수가 있죠. 먼저 280페이지 1번 봐봅시다. 1번 보면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걸 한번 찾자. 우리 지난해 문제죠. 따끈하게. 그러면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거 첫째. 경영진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으나 아직은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게 무슨 우리가 원래는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죠. 이런 경우는 장부 금액으로 포함해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일명 시운전비죠. 시운전비는 원가로 구성이 되어지죠. 답이 나왔죠. 다음 세 번째, 가동손실 같은 초기 가동손실은 원가에 구성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전부 일부를 재배치, 재편성하는데 과정 발생하는 원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새로운 상품,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발생하는 원가도 원가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두 번째만 되는데 좀 우리 지난해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좀 보는 문제죠. 다음은 4번 봐봅시다. 4번. 유형산의 원가 측정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걸 물어봤는데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원가는 그 취득 건설 시점에서 우리가 재원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는데 두 번째, 취득 시 매입 할인이 있는 경우는 이를 차감하여 원가를 산출한다. 매입 할인이 있는 경우는 차감을 해야겠죠. 다음에 장기 후불 조건은 장기 후불 조건에 의한 구입에 있어서는 현금 가격 상당액으로 하죠. 현재 가치를 말한다. 다음 네 번째, 유형산 취득 사용한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과정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원가에 포함되지 않겠죠. 다음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할 경우에 대해서는 철거 비용은 당기 손익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당기 손익으로 처리가 된다. 당기 비용으로. 그런데 전액 신축 건물의 원가에 포함하죠. 그래서는 틀렸죠. 포함하지 않습니다. 당기 손익으로 처리하죠. 그러면 이걸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6번 봐봅시다. 286번을 보시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하고 그 위에 낡은 건물을 철거했다. 그 말은 기존 건물이 있는 공장 건물을 출해서 토지급조 신축하기 위해서 그러면 요 두 번째 지금 경우랑 알 수 있죠. 그럴 때 이 토지 원가가 얼마나 될까요? 토지 원가를 확인해 보면은 토지 원가 첫째 토지 구입대금. 토지 구입대금은 당연히 토지 원가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에 토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 원가로 구성이 되겠죠. 플러스 30원. 다음에 낡은 건물의 철거비. 철거 비용은 토지 원가에 포함이 되죠.
포함. 다음에 낡은 건물 철거에 따른 고철 매각대금 나오죠. 폐자재 처분대까지 토지 원가에서 차감. 20원은 차감. 다음에 토지 정지비가 있는데 토지 정지비는 땅을 고르는 비용이거든요. 자, 정산 상환에 들어가는 지출한 금액이니까 땅 고르는 비용은 토지 원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100원 포함. 그다음에 신축 공장 건물의 설계비죠. 설계비는 건물 원가 또는 건수인 자산 원가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토지 원가가 아니죠. 그래서 토지 원가에 해당될 금액은 특히 자, 철거 비용은 더하고 폐쇄 처분되는 차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총 얼마는 660원이 되겠다. 이 토지 원가에 해당이 되겠죠. 자, 다음 7번 봐보세요. 7번 자, 좋은 문제예요. 자, 이 7번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자, 문제가 자, 10,000원을 지급하고 토지와 건물 일괄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 과정의 수수료 100원이 취득을 위해 공정가치 각각 6,000원 동일한데 첫째, 취득한 건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하고 철거할 경우로 구분했을 때 취득가가 각각 어떻게 되냐. 철거 경우에 철거 비용은 500원, 폐쇄재 처분 대가는 100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 7번 문제는 자, 이 토지 건물을 초에 10,000원 주고 토지 건물을 10,000원 주고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자, 근데 취득 과정의 수수료 100원이 발생이 됐죠. 100원이. 그럴 때 이런 토지 건물에 대해서 두 경우죠. 두 경우 계속 사용할 경우하고 자, 두 번째는 철거할 경우다. 그 말이에요. 철거할 경우에 자, 토지 용가가 어떻게 냐고 물었죠. 그러면 계속 사용할 경우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의 지금까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해야죠. 안분해야 되니까 그에 따른 토지 원가는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하니까 일괄 구입 가격은 자, 11,100원이 되겠다. 11,100원. 11,100원에 대해서 토지나 건물의 공정가치가 6,000원씩 동일하다고 그랬죠. 6,000원씩 동일하다. 그래서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하니까 곱하기 6,000원 플러스 6,000원분의 자, 토지 거 6,000원. 자, 그래서 토지 원가는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5,050원이 토지 원가가 되겠다.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철거할 경우 토지 원가는 자, 토지 구입 가격이 다 토지 원가가 되는 겁니다. 11,100원. 자, 11,100원에 자, 철거비용이 500원이 나타났죠. 자, 철거비용 500원은 가산하고 폐쇄 처분 대가 100원은 차감해야겠죠. 차감. 그래서 15,000원이 토지 원가가 되겠다. 그래서 계속 사용할 경우는 안분해야겠죠. 공정가치 비율로. 근데 철거할 경우에 대해서는 토지 구건물 포함한 토지 구입 가격이 원가. 자, 철거 비용은 가산하고 폐쇄 처분 대가는 차감을 해야겠죠. 자, 이 두 경우를 생각해서 정리하시면 유용성이 많죠. 자, 다음은 이제 좀 넘어가서 자, 교재 페이지 자, 286페이지 봐봅시다. 페이지 13번 봐보시면 13번 자, 기계장치 A하고 B를 교환했죠. 교환할 경우에 기계장치 B의 원가가 어떻게 되냐? 야, 같을 때 자, 물음은
자, 기계장치 B의 지금 우리가 추정 원가를 물어봤죠. 근데 기계장치 A의 공정가치가 B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A의 공정가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교환해서 문제는 상업적 실질이 있냐 결의를 봐야겠죠. 그러냐 문제는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자 원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그럴 때 있는 경우는 제공한산의 공정가치, 제공한산의 공정가치가 10,000원 주어졌죠. 10,000원 주어졌다. 그런데 추가로 현금한 자 우리가 수취 금액을 좀 확인해 봐야겠죠. 자 그랬을 때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인데 자 이럴 경우에 현금 수수를 봐야겠죠. 자 수수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공정가치가 8,000원이네요. 공정가치 8,000원. 자, 제공자산에 원가 10,000원이고 감누가 3,000원, 공정가치 8,000원이죠. 그런데 이제 현금 수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8,000원이 자 원가로 측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간도 안 걸리고 단순하게 보자마자 답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런 지금 경우를 좀 생각을 좀 하시고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15번 봐보세요. 15번 봐보시면 토지 장부금액 1,000원, 공정가치 1,000원, 1,100원인데 장부금액 1,200, 1,300 지원하면서 현금 이율 추가로 지급했네요. 교환을 통한 토지의 원가가 어떻게 되냐? 네, 상업실이 없다고 가정을 했죠. 그러면 상업실이 없을 경우, 결의된 경우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제공한 자산은 토지, 갑의 토지를 주고 한국은 주고 갑의 토지를 받아왔죠. 그래서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은 1,000원이 되겠죠. 1,000원이 되는데 현금 수수를 봐야겠죠. 현금 수수를 보니까 200원을 추가로 지급했죠. 200원을 추가로 지급했으니까 더해야겠죠. 그래서 1,200원이 우리가 원가로 측정이 되어지는 거면서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문제 봤죠? 개요를 봤지만 항상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하냐 아니면 공정가치로냐 이런 구분에서 정리를 하셔야겠죠. 문제 하나만 더 봐봅시다. 자, 288페이지 17번 봐보세요. 17번. 자, 도시가스는 2016년 1월 달에 배관 설비 300만 원 취득가 있는데 200만 원 보조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차감 개정법으로 서류하고 있는데 잔존 가치는 20이다. 그랬을 때 2016년도 상각비를 얼마나 계산하냐? 차감 개정법 문제죠. 그러면 차감 개정법 문제는 별회로 생각하는 게 편해요. 오히려 차감 개정법은 별회가 있다고 그랬죠. 별회는 처음부터 보조금을 빼버리고 생각하면 돼요. 왜? 보조금은 원래 기업 돈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차감 개정법 별회입니다. 걔는 처음부터 보조금을 빼고 생각을 하면 감가상각이든 아니면 처분 손익부터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감 개정법은 처음부터 보조금 빼버렸죠. 그랬을 때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그 연도의 상각으로 봤으니까 내용 연수는 8년. 300만 원이란 설비를 200 보조받은 200을 빼버리면 순수한 기업 것은 100만 원이 되겠다. 100만 원. 그리고 잔존 가치가 20만 원이죠. 20만 원. 차감. 그래서 2016년에 상각비는 10만 원이 되겠다. 만 원. 왜 제가 100만 원께 바로 썼냐면 별에는 차감 개정법은 처음부터 보조금을 빼버리고 생각하면 쉽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에서 보조금 200을 뺀 100만 원 이렇게 정리. 이게 300만 원에서 200 해도 되는데 처음부터 보조금을 빼고 이렇게 자 감가상각이든 처분 손익이든 정리하면 유용성이 있게 되면서 10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자 유형선의 원가 측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릴 거지. 다음 시간은 후속 원가 측정 가지고 자 정리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